Way to Greatness.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상까지 함께 갈 데니얼 정 영어 강사 정우동용입니다. 여러분, 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어 지문을 머리를 싸매면서 끙끙 풀고 있는데 옆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학한 친구가 슬쩍 다가오는 거야. 이거 대충 보니까 답 3번인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감으로.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는 가질 수 없는 거? 혹은 뭔가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감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보고자 노력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유학을 안 해봤는데 감을 어떻게 세우죠? 사실 그 감이라는 게 유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학습하는 방법을 조금 교정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감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문제 활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함축 의미 추론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감이라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풀이하면서 딱 3가지 강조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sixth sense, gut feeling, 즉 전부 다 육감, 감 이런 뜻이죠. 이 문제 풀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감 수립해서 지문 이끌어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paraphrasing. 여러분, paraphrasing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들 들여보셨죠?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석해드리자면은 동어 반복의 회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를 막론하고 잘 쓴 글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방법을 혹은 다시 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 거겠죠. 자, 이거에 대한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동사 뭐 쓸 수 있을까? 당연하게 처음으로는 buy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뭐 쓸 수 있을까요? 그대로 buy를 이끌어가도 되지만 다음 문장에서 뭔가 다른 표현 쓸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사다 라고 썼다가 한국말에서 다음 장에선 구매하다 라고 쓰는 것처럼 우리도 buy 다음에 뭔가 purchase 같은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내용을 쓸 때 사다도 썼고 구매하다도 썼어. 그럼 뭘 쓸 수 있을까? 앞뒤 문장이, 앞뒤 컨텍스트가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made a decision. 구매를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made a decision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플랫을 그대로 확장시킨 게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21번에 나오는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밑줄 친 made a decision의 근거를 고르시오 혹은 밑줄 친 made a decision의 의미를 추론해 보시오 했을 때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paraphrasing 된 걸 역추적하면서 by라는 표현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해서 결국에 여러분이 조금 헤매시고 어려워하시는 의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paraphrasing이 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을 첫 번째로 세운 다음에 역추적해 보시는 게 가장 옵티멀한, 가장 최적의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redefine. 제가 추론 문제라는 것 자체를 유형에 대해서 재정의해 드릴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론 문제는 빈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론 문제는 주제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추론 문제는 차라리 빈칸 문제랑 주제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 지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건 뭐예요? 추론 문제에서도 그런 걸 고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made a decision의 의미를 추론해보세요 하면은 by만 찾아서 고르셔야지 made a decision의 의미를 추론해보세요.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쇼핑 팁들 이런 걸 고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절대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추론 21번 문제는 여기에만 집중하셔서 좁게 정답 고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문과 과목들을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사실 절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그렇지만서도 정말 어렵지만 강의를 듣는다거나 답지를 보게 됐을 때 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물론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도 식을 보다 보면 답은 이거구나 라는 게 이해라도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국어 문제나 영어 문제 같은 문과 문제는 어떠신가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추상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혹은 내가 강의를 하는 학생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도식화해서 보여줘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약속드릴 거는 저는 모든 문제를 해설 강의를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할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사고방식 자체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21번 추론 문제는 제가 시험장에서 마주한다면 어떻게 푼다? 첫 번째로는 밑줄 친 문장에 대한 감을 설정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은 제가 아까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때려 맞추는 감 아니죠? 적극적으로 근거를 수립해서 명확한 감을 설정할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배경 지식도 활용할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감을 한번 세워보자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틀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사후적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감이라는 건 딱 그 정도입니다. 감이 맞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 틀리면은 틀렸다라는 거에 나한테 자정작용을 해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쪽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 감을 그대로 이끌고 와서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문장 전체를 감을 토대로 reading comprehension 독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By, purchase, made a decision. 까먹으시면 안 되죠? 아, 이 글은 paraphrasing 된 거를 역추적해야 되는 거였지? 고민하시면서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options 대조해서 정답 선택하겠죠? 항상 마지막에는 검토 및 수정까지. 이게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대로 똑같이 하긴 어렵고 혹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저와 같은 사고방식 혹은 조금 더 나은 풀이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도 올해 24학년도 수능 문제에 21번 추론 문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풀이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일단 주어진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분석, 읽는 거 아니고 분석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지금처럼 구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나요? 완전한 문장 형태로 주어질 때가 있죠. 그때만큼은 문장만 읽고 어떤 감을 수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만 감을 설정한다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처럼 한 문장 안에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한 문장에 다 읽어보시고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음 문장이 유난히 간단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만 분석하라고 하셨지? 여기만 봐야지?가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다 보시고 앞뒷 문장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감 수립해 보시면 좋은 거예요.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non-stick frying pan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여기서 non-stick 같은 단어가 잘 안 익히셨다면 사실 단어 공부를 조금은 더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non-stick에서 stick은 sticker 할 때 쓰인 거, sticker은 달라붙는 거니까 stick, 달라붙다, non-stick, 안 달라붙다. 즉 얘는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저는 뭐 성인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말 헷갈리신다면 오늘 저녁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을 한번 봐보세요. 설거지하기 전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항상 뭔가 덕지덕지 음식물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용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프라이팬이라는 건 음식물이 항상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게 참 골치인 성질을 지닌 물건이었는데 그런 성질이 없어졌다고? 이거 완전 좋은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하게 배경 지식을 아주 합리적으로 활용했지만 조금은 감을 조금 때려 맞춘다라고 그쪽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읽고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a non-stick frying pan. 이건 마치 너를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어떤 그냥 상태에서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바뀐다라는 어떤 메타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비유나 은유. 자, 다음 넘어가서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줄까지 쉬운 문장 읽고 넘어가 볼게요. You can still fry an egg. 너는 여전히 계란은 부칠 수 있대. 여기서 여전이라는 표현은 왜 쓰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프라이팬이었을 때 프라이팬이라는 거의 본래의 기능은 뭐죠? 음식 붙이는 거. 그것처럼 너는 여전히 non-stick frying pan이 된다라고 해도 계란에 붙이는 본래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고? 다만 the egg won't stick to the pan. 달걀 달라붙는 거 골치였지. 걔만 싹 없어졌어. 그럼 우린 명확하게 어떤 감을 설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non-stick frying pan이라는 게 됐을 때 non-stick frying pan이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나아가서 그냥 프라이팬에서 non-stick frying pan이 됐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냥 프라이팬 그냥 제가 재밌게 스틱 프라이ing 팬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스틱 프라이ing 팬에서 non-stick 프라이ing 팬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A라는 기본적인 상태 혹은 조금은 안 좋은 상태, 뭔가 달라붙는 부정적인 성질이 있는 거였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A'이라는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스틱 프라이팬에서 non-stick 프라이팬이 된다고 필자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린 답을 뭐를 그러면 돼? non-stick 프라이팬이 좋아지는 이라는 의미에서 이 좋아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고르고 정답 골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한번 같이 가볼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너가 집중을 어떻게 쏟는지 그 방법이 여기서 뭐 의문사 how를 활용한 간접 의문문 절이겠죠. 그래서 너가 집중을 어떻게 쏟는지 그 방식이 plays a critical role,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어디서? In how you deal with stress. 너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 제가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집중을 어떻게 쏟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앞에 개념 설명이 나오고 나서 뒤에 부분엔 을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1번, 스트레스를 쏟는 방식 2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조금 다시 정정해 보자면은 스트레스를 쏟는 방식에 따라서 아니죠. 다시 가겠습니다. 집중을 쏟는 방식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다음에서는 집중을 쏟는 방식 1번, 집중을 쏟는 방식 2번 이런 식으로 그 유형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겠구나 라는 감도 저랑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뭔가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 집중 쏟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감 세워보시고 천천히 가볼게요. Scattered attention. 아니나 다를까 집중을 쏟는 첫 번째 방식이 나왔습니다. 분산된 집중. 무조건 안 좋은 거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이하셔서 오답이 된 모의고사 지문이 몇 개입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정도가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할 때 정도가 되면은 기존의 커먼센스를 비트는 지문이 참 많다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제가 아주 과몰입해서 수능 영어 지문 같은 내용 한번 읊어볼까요? 자, 분산된 어텐션이라는 건 너가 좀 부정적인 거에만 꽂혀있던 거를 분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야 라는 식의 되게 커먼센스를 가지고 노는 지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scattered attention이라는 것만 보고는 우리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을 읽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Scattered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너가 스트레스를 푸는 능력을 해친대. 이제부터 명확해지는 거죠. 우린 뭐 찾아야 되는 거였어? 집중을 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잘 풀리고 안 풀릴 수가 있다. 근데 안 풀리는 경우에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뭐? Scattered attention. 얘는 명확하게 안 좋은 거라는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렇대요?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너의 집중이 분산, 제가 만약 필자였으면 이런 따옴표도 찍어줬을 것 같아. 말 그대로 분산됐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게 꽂힐 거래요. 자, 봐봐. 이 넓다라는 의미, scattered라는 의미랑 narrow라는 표현은 정말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근데 필자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even though 같은 양보의 접속사 써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야, 그래, 알아. 집중이라는 게 분산된 거 알아? 근데 분산됐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좁게 꽂힌다니까? 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데 왜 꽂히는 거냐면 왜냐하면 제가 for이라는 거 있고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한 것도 주의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for은 전통적으로는 한국 지문에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쓰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because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 왜 그렇대? You're able to fix it only on the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너가 아무리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경험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꽂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너가 그냥 꽂혀 있게 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해서 마치 단순하게 읽었을 때는 scattered랑 narrow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reading comprehension 해서 얘는 그냥 scattered attention의 하위 분야 정도구나 혹은 추가적인 설명일 뿐이구나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그림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첫 번째로는 스틱 프라이팬에 대한 직관적인 paraphrasing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표현, 기존의 어떤 형태가 나온다면 걔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높은 확률로 이 부분이 뭐라고 감을 세울 것 같냐면은 저기 나온 scattered attention이 아마 이 상태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겁니다. 제가 영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안 좋은 스트레스를 못 풀게 만드는 유형에서 잘 풀게 만드는 유형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정답 근거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cattered attention은 하위 분야가 나왔지?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래? narrowly focus가 돼서 안 좋은 거구나. 요 정도만 짚고 일단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된대?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너의 집중의 스팟라이트이 넓어지면 여기서 spotlight이라는 표현은 왜 쓰였을까요? 당연하게도 앞에서 나왔던 focus라는 표현의 paraphrasing입니다. 즉,
집중이라는 게 좁아져 있었던 거를 넓혀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오케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 스트레스 못 풀게 만드는 유형으로 좁게 꽂히는 게 나왔고 스트레스 잘 풀게 만드는 유형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정리해야 돼? 좁게 꽂히는 거에서 넓게 포커스 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게 곧 무슨 얘기예요? 패러프레이징 쭉 내려가면은 달라붙는 프라이팬에서 non-stick 프라이팬이 되면은 더 이상 달걀이 안 달라붙는 거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패러프레이징을 역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보통 정답을 찾는 최소값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어가 익숙해져서 영어 지문을 풀 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읽어보셔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까지가 명확하게 미니멈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맥시멈까지도 갈 수 있겠죠. 맥시멈까지 가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다만 여러분이 연습하는 과정에선 최대한 미니멈만 보고서 답 고를 수 있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은 거겠죠.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You can put in perspective. 넓어지면 뭐가 좋은 거냐면 너는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된대요. Many more perspective of any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 더 많은 측면을 볼 수 있게 해준대.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situation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나왔던 experience의 또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narrow focus라는 거의 단점이 뭐래? 너가 경험이라는 거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만 보게 해준대. 근데 넓어지면 어떻게 된대? 이 상황이라는 경험이라는 거에서 더 많은 부분을 보게 해준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맥시멈도 제시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narrow focus 되면 뭐가 문제라고? 너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만 보게 되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wide 되면 어떻게 된다고? 너가 스트레스 받는 뿐만 아니라 many more aspect를 보게 된다. 자, 이게 맥시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너는 단순하게 한 부분만 꽂히지 않게 된대요. 어떤 파트?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너가 피상적인 부분에만 꽂히지 않게 해주고 또 anxiety 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단순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어딘가에 꽂히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a narrow focus라는 건 또 뭐가 문제래? Hide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각각의 경험에 스트레스 레벨만 올려줄 뿐이래. 그러나 wide 포커스는 어떻게 해준대요? Turns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준대. 왜냐하면 you're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a broader perspective.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경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밑에서부터는 전부 다 재진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어 지문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은 뒤에선 동어 반복만 하고 있다. 물론 패러프레이징을 잘해서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미니멈, 여기까지를 맥시멈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선지 대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뭐 나왔어요? 선지에서 Never being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part of your into daily life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경험에도 직면하지 않게 해준대. 스트레스 그냥 안 만나게 해준다고. 이거 골라야 돼요. 아까 필자가 거의 애원했죠. 뭐라고?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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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커져, 커져. 그렇기 때문에 넓다라는 키워드 없으면 당연히 그냥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broadening. 넓어지는 거 나왔습니다. 특히나 뭐 넓힌데? one's perspective. 시야 넓혀준다고? 이거 답인데? 근데 뒤에 봐봐.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원인 규명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더 나아가서 투부정사 표현이 붙어있는 선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출원 문제에서. 왜? 투부정사에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 말 그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이라는 건 얘가 문장에서 핵심이고 앞에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뭐야? 그냥 이 수단만 골라야 돼. non-stick frying pan이라는 그 수단 자체만 고르셔야 됩니다. 해서 얘는 너무 넓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얘도 X 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처음에 X 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세모 치고 뒤에서 또 대조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가봐요. rarely confining. 국한하지 않게 된대. 뭐를? 집중이라는 거를 긍정적인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게 된대. 아니죠. 우린 넓어진다라고 한 거, 그리고 또 non-stick frying pan이 된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였고, 더 나아가서는 국한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과연 넓어진다라는 말의 paraphrasing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음 거, having a larger view. 넓어졌네. 뭐가? 경험을 보는 게. 그쵸. 경험에 대해서 보는 게 좀 넓어지는 거래. 뭐를 넘어서서? stressful aspect.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넘어서서. 자, 아까 2번 얘기하시면서 뒤에 뭐 붙어있어서 틀렸다며요. 얘도 붙어있는데요. 잘 봐보세요. 얘는 범위를 얘기해주는 거고 맥시멈까지 봤을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서 넓은 부분을 보게 해준다.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건 4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니멈만 보더라도 정답 고를 수 있는 거고 맥시멈까지 갔을 때 명확하게 근거 설정할 수 있다 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꼭 한번 풀이해 보시고 정말 어렵다라고 했을 땐 그림도 저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셨을 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